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해외 축구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2대1로 패배하면서 진짜 강등이 가까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떠나기를 잘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EPL 전체적인 상황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26라운드 굉장히 어지러운 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 리즈 유나이티드가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맨유 웨스트햄이 또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진짜 강등권에 있는 팀이랑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팀의 대결인데도 불구하고 1대1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EPL이 얼마나 치열한 리그인지 좀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EPL 최근에 좀 큰 소식들 살펴보면은 웨스트햄과 맨유의 소식, 그리고 토트넘과 뉴캐슬의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토트넘이 왜 프랭크 감독을 경질 안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팬들이 점점 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프랭크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렐레게이션 존, 강등권이죠, slipped closer, 더 가까워지고 있다. 토트넘이 미끄러지면서 점점 더 내려오더니 이제 강등권에 진짜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뉴캐슬에게 2대1로 패배한 이후 지금 더욱더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뉴캐슬이 그다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토트넘은 2대1로 박살을 내고, 토트넘은 나름의 어떤 기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못 살린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 기대값도 1.8대 2.3이었고 거의 비슷했는데 누가 마무리를 더 잘했냐, 결국 여기에서 갈린 건데, 또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뉴캐슬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도 좀 뉴캐슬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토트넘 왜 이렇게 못하냐, 이게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토트넘이 3-4-3 시스템이랑 4-2-3-1 시스템을 지난 몇 주 동안 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로메로의 이제 이 퇴장,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드라구신과 반더벤이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선발 출장을 했는데, 이게 2024년 9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손발을 맞추는데 좀 애를 먹었고, 토트넘이 가뜩이나 좀 수비에 불안함이 좀 있었는데, 드라구신 반더벤 조합, 일단 이게 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드 스펜스도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부상 복귀를 한 상황인데, 근데 부상 복귀를 하자마자 굉장히 힘든 경기에서 struggled, 힘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프랭크 감독이 어떤 식의 콤비네이션을 시도를 하든 nothing seems to work, 어떤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어떤 시도를 하든 지금 되는 조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비 조합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나마 칭찬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그레이였다, 아치 그레이 선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날 경기 이제 토트넘에 골을 넣었던 선수이기도 하죠. 일단 수비 장면 살펴보면은 뉴캐슬이 이제 크로스로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점할 만한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일단 헤딩, 여기에서 이제 경합에서 실패하면서 일단 슈팅을 한 차례 내줬고, 비카리오가 일단 한번 막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다시 튕겨나온 공 그대로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뉴캐슬이 선제골을 뽑아내는 장면이었고, 그나마 좀 번떡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아치 그레이 선수인데, 측면 쪽에서 돌파를 기어코 성공해내가지고 측면 쪽에서 공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뒤에 뛰어들어오고 있는 텔 선수를 보고 컷백을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을 줬고, 사실상 텔은 거의 마크가 없는 상태에서 슈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을 밑둥을 차버리면서 확 위로 걷어차버리는, 골 찬스를 줘도 안 먹겠다고 해버리는 텔, 뱉었습니다. 진짜 아쉬워하는데, 지금 마티아스 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더벤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의 거의 최다 득점자인 이유가 이런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거는 지속적으로 토트넘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토트넘이 하나를 회복했습니다. 높게 들어온 공 반대쪽에서 헤딩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넣어줬고, 이거를 아치그레이가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동점골을 만들어내기는 했거든요. 굉장히 아치그레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그 장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뉴캐슬이 또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성큼성큼 들어가는데 와 이렇게 수비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원터치로 이렇게 패스를 주고 수비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터 자르듯이 공을 그냥 그대로 줘버리고 이거를 원터치로 제이컵 램지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팬들도 이 상황을 두고서 어떤 얘기 하냐면은 Son and Kane made the right choices. 손흥민과 케인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토트넘 떠나기 잘했다. Relegation performances week after week. 매주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냐? 강등권 경기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야, 이 경기를 보는 거 completely miserable. 진짜 너무 진짜 괴롭다는 거죠. 이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있기가 괴롭다. 이거 하이라이트라고 제발 부르지 말아달라. Relegation is now becoming a reality. 강등권이 이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매주 나는 강등당할까봐 진짜 이제 무섭다. 진짜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고 왜 아직도 감독 안 바꿨냐. 아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이거 시즌 티켓 한 번만 더 사면은 그러면 이혼당할 줄 알아라. 이 정도의 이야기까지 가정 불화까지 나오고 있고 손흥민 제발 데려와 달라. 이거 뭐 팬들의 아우성이죠. 토트넘은 지금 이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웨스트햄이 맨유를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추가 시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경기를 이제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와 맨유가 가까스로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1대1로 비겼길 망정이지. 그러니까 맨유가 토트넘 구해준 겁니다. 웨스트햄이 만약에 이 경기 이겼으면은 26점으로 노팅엄 포레스트랑 승점 동률 그리고 토트넘이랑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이 노팅엄과 웨스트햄이 한 경기씩만 더 이기고 토트넘이 지면은 토트넘이 진짜 강등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뭐 다행히 맨유가 웨스트햄을 이겨주면서 그러면서 일단 24점에 머물렀습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과의 격차를 지금 승점 5점 차이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 토트넘이 17위를 했을 때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강등 3팀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세 팀이 압도적으로 낮은 승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토트넘이 사실 꽤 안전하게 17위에 있으면서 모든 전력을 유로파로 보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강등권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를 포기하고 EPL에 남는 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토트넘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맨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맨유와 첼시가 승점 44, 45점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데 이 두 팀이 나란히 간 지 꽤 됐습니다. 일단 최근 정적이 아예 똑같고 최근에 졌을 때도 동시에 지고 이길 때 동시에 이기고 거의 뭐 영혼의 단짝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는 이 두 팀인데 두 팀 다 이제 감독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이번에 비겨가지고 이 두 팀이 만약에 이겼더라면은 47점, 46점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비겼을 때 맨유 첼시가 이번에 못 이긴 게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그런데 두 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맨유 같은 경우엔 가까스로 살았거든요. 웨스트햄 대 맨유 1대1이었는데 세스코의 골로 가까스로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이게 그 측면 쪽에서 들어온 크로스를 세스코가 그대로 원터치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넣어주는 장면인데 교체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니까 해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세슈코를 이제 더 이상 선발로 기용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맨유가 지금 왜 이렇게 이 경기에 힘들어했냐 로우 블럭 때문인데 지금 웨스트햄이 맨유가 최근에 이제 감독 교체를 하고 캐릭 감독 체제에서 맞이한 첫 번째 로우 블럭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메로의 퇴장 이후에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번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아예 누누 산투 감독이 이제 로우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마지막에는 5백까지 형성하면서 이제 맨유가 못 들어오도록 틀어막는 그런 전략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로우 블럭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맨유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아직 풀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맨유의 캐릭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어쨌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다가 캐릭 감독이 왔을 때부터 좋은 성적을 펼쳤지만 그건 다 공격적인 팀들 뭐 맨시티, 아스날 이런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지 과연 이제 이 풀블럭 그리고 포세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경기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캐릭 감독의 이
쾌속 질주가 어느 정도 약간 과속 방지턱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이 첼시와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 경기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이 경기는 첼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첼시 팬이라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첼시도 지금 두 번째 골을 헌납한 이후에 이 바디랭귀지를 보십시오. 다 이제 열받았죠. 뭔가 항의를 하는 모습인데 항의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번째 골이 터지기 직전에 손에 닿았거든요. 이게 손에 닿은 채로 공격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골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이제 이거 봐라 핸드볼이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EPL에서 최근에 핸드볼에 대한 규정이 약간 좀 완화됐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 핸드볼을 좀 많이 안 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까지 나온 장면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통과가 됐어요. 뭐 첼시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게 2대2로 비기고 있을 때 카이세도가 이제 안쪽으로 굉장히 좋게 넣어준 크로스 이걸 이제 콜 파머가 마무리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떴어요. 저는 이게 안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늘 높이 떠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콜 파머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뒤에 있는 팬들의 바디랭귀지를 보면 알지만 이거 뭐 경악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여튼 이거 넣었으면은 첼시가 이제 맨유 따라잡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승리하면은 46점이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맨유가 비길 때 이 기회를 못 잡고 또 비겨버리면서 두 팀은 또 나란히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튼 EPL에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토트넘은 진짜 강등권에 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토트넘은 이번 시즌 진짜 강등당할 확률이 있어요. 토트넘이 EPL 이제 뭐 1부 리그에 들어온 이후에 강등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강등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건 EPL 역사상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록이 세워지는 상황인 건데 과연 이게 현실이 될지. 그리고 상위권에 이제 첼시, 맨유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상위권의 4위 자리는 또 누가 차지하게 될지. 이것도 좀 굉장히 재밌는 그런 볼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 맨시티, 일단 뭐 맨시티가 지난 라운드에 이제 그 리버풀과 맞붙었을 때 이기면서 그러면서 또 아스날과의 어떤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과연 아스날이 이번에는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이제 EPL 팬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던 한 주였어요.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도 굉장히 박진감 넘쳤고 첼시전 아쉽고 맨유전 아쉽고 토트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EPL 보시면서 어떤 뉴스들에 좀 관심을 귀 기울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이러한 외신들 그리고 해외 반응들 여러분들께 또 모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